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판서 후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학습목표 잘 읽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절연장갑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죠. 오늘 전기를 수리하시는 기사님이 쓰는 절연장갑을 통해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까? 왜 하필 절연장갑을 쓸까? 그 물질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두 깊이 토의한 것 같은데 쌤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 자료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한번 수업을 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내용들은 우선 과학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과학자 정리 시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원자 핵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있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했었죠? 가영이? 기체 분자의 기체의 원자 핵 하나를 말한다. 원자 한 개를 의미한다고 했네요. 우리 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기체 원자 하나였을 때 에너지 준위가 있었고 그 에너지 준위는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진다. 그게 에너지 띠다 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게 기체예요. 근데 우리 오늘은 고체를 볼 거예요. 고체는 어떻게 될까요? 나영이? 나영이가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들이었는데 고체는 좀 더 가까운 원자들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체 원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원자들이 많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림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림을 보니까 원자 두 개가 있는 상황을 볼까요? 보니까 그 원자 두 개가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가 좀 어떻게 보이나요? 다영이? 에너지가 약간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원자가 지금 두 개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에너지 T가 비슷한 위치에 보이는데 약간 어긋난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서의 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전자는 서로 같은 에너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 내년 물리학 1에서는 물리학 2에서는 우리가 베타 원리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전자는 절대 같은 에너지 준위에 도달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에너지가 가까이 온다면 금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에너지 갈라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고체 원자들은 두 개의 원자들이 있지만 않죠. 더 많은 원자들이 있죠. 화면에 보다시피 많은 원자들이 보이네요. 자, 그림을 보니까 에너지의 준위들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모양처럼 보이나요? 다영이? 다영이가 선생님 띠 모양 같아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원자들이 아주 많아질 때는 우리는 에너지 T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T는 고체에서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것을 오늘 처음 배웠으니 여러분 배운 노트를 다시 새로운 개념을 적어야겠죠? 에너지 T란 에너지에 갈라진 묶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갈라진 에너지 묶음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체는 에너지 T의 갈라짐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에너지 T는 서로
두 가지의 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상황의 에너지는 우리는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들은 서로 불연속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에너지 띠는 전도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띠 모양은 고체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갈라짐에 있어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전류가 흐른다. 그게 고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류가 3가지 정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우리 지영이? 지영이가 선생님 뭔가 이 띠 사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째로 볼 것은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고체의 분류, 3가지 분류를 볼 거예요. 이 3가지 분류는 크게 에너지 띠의 사이에 보면 이 원자가 띠와 그리고 전도띠 사이의 관계를 모두 다 볼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모두 위에 일자가 모두 다 전도띠를 의미해요. 자, 이 상황에 있을 때는 전도띠가 이만큼 가까이 있고 거의 겹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띠와 원자가 띠가 매우 가까이 있거나 겹쳐져 있는 이 정도가 있고요. 아주 멀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가까운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나누어서 본다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치챘다시피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겹쳐진 모양. 또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조금 더 열을 받거나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전도띠로 올라가는 상황. 아무리 열을 주어도 전도띠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3가지 상황으로 우리는 고체를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하영이가 학습문표를 읽고 아까 배운 노트에 적었던 걸 활용해서 대답해줬네요. 맞아요. 여기에 겹쳐져 있는 것은 우리는 도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전기가 안 통한다 라고 해서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합니다. 이걸 절연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지민이? 아주 눈치가 빠르네요. 잘 대답해줬어요. 네, 이것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에너지 준위에 대한 기체 원자의 모양에서부터 원자들이 많아진다면 에너지 띠를 읽고 에너지 띠들이 서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준위가 다른 것처럼 띠 모양이 나눠진다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고체가 이 띠 사이의 간격으로 3가지 분류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이해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실험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 준비물이 무엇인지 책상을 확인해 볼까요? 왼쪽에는 실험 준비물 바구니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패드 2대가 있습니다. 패드 2대가 있다면 우리 오늘 무엇을 할 것 같나요? 네, 패들렛을 이용해서 오늘 여러분 실험한 결과를 업로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네, 선생님 화면을 한번 잠시 보여줄게요. 화면 보니까 6개 조, 우리가 앉아있는 6개 조에 각각 하나씩 6개 패들렛이 올라와 있네요. 각자의 조 활동을 패들렛에 기록하고 업로드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볼 건데 준비물을 확인해 봅시다. 준비물 어떤 게 있나요? 총 4가지의 종류의 선들이 있어요. 연필심, 철선, 구리선, 플라스틱 마테 4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준비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할 것이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 전기 전도도를 볼 거예요. 우리 실험 과정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읽었어요. 자, 여러분들 읽었다시피 오늘은 전류와 전압을 측정해보고 그리고 저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실험 준비물에 디지털 캘리퍼스라는 게 있고 자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상훈이가 잘 대답했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4가지의 선들의 길이와 두께를 재볼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저항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패들렛에 각각 활동에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 첨부 자료로 전기전도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전도도를 각각 4개의 전기전도도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는 그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지 크고 작음을 한번 비교하고 분류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험 구호 외치면서 실험 시작해볼까요? 즐겁고 안전한 실험 시작! 지금부터 10분 진행할게요. 우리 1조쯤이 우리 태영이랑 둘이 다른 활동을 하고 있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쯔이와 태영이가 함께 저번 시간 영상을 보고 있네요. 서로 협동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 우리 5조 친구들은 벌써 활동에 마쳤네요. 그러면 오늘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류한 이 2가지를 오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그걸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 또한 한 줄로 패들렛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이 토킹스틱을 이용해서 모두의 의견을 잘 들어보세요. 자, 혹시 다 마친 조가 있나요? 다 마친 조가 있다고 하네요. 자, 아직 다 못한 조들은 계속 준비해주고 다 한 조들은 다른 조의 패들렛에 들어가서 활동을 본 뒤에 각각 댓글을 2개 달아주세요. 잘한 점과 보완했으면 좋겠는 점을 각각 달아주고 또 추가적으로 조에서 가장 잘한 것 같은 조에 공감 하트를 눌러주는 시간까지 가져보세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 확인해보니까 모든 조에 댓글이 다 달렸네요.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들의 잘한 점과 또 보완할 점을 구체적으로 달아주는 모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한눈으로 볼 건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마인드맵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인드맵 시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같이 보면서 중요한 단어들만 여기다 한번 적어볼 거예요. 공통된 용어만 적어볼게요. 자, 쭉 확인해봤더니 여러분들 많은 4가지의 표를 많은 결과물들로 작성을 해줬네요. 어떤 친구들은 부등호를 표시하면서 전기전도도의 크기를 비교한 친구들도 있네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전기전도도 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네. 전류라는 말도 있어요. 라고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선생님 전압도 있어요. 라고 했고요. 네. 저항이라는 말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는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무엇이에요? 도체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친구는 선생님 저희는 반도체예요. 라고 얘기하고 확인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인드맵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어떤 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윤기. 윤기가 선생님 전기전도도를 통해서 우리 도체와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잘 연결해줬어요. 혹시 또 다른 것을 얘기해준 친구 있나요? 석진이? 석진이가 더 덧붙여줬네요. 전기전도도가 큰 것이 도체이고 전기전도도가 낮은 것이 반도체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실험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석진이 발표해볼 수 있을까요? 석진이랑 옆에 있는 지영이랑 같이 얘기했네요. 둘 다 도체는 선생님 철이랑 연필심, 구리 이런 거고요. 반도체는 지금 플라스틱 맞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쫙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의 내용을 다 마인드맵으로 표현했네요. 그럼 원리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원리에 대해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하은이? 하은이는 선생님 철, 연필심,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해요. 전기질 전도가 높아요. 그것이 도체에서는 우리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반대로 반도체는 플라스틱으로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서로 거리가 먼 상태를 얘기하죠. 이상입니다.